안녕하세요. 강화카 매뉴얼 저자 이해황입니다. 2021학년도 리트 추리 논증 25번을 출제자의 관점에서 기출 분석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출제자나 출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진 못해요. 그거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범죄일 수 있죠? 하지만 학문적으로 출제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라는 건데, 비록 이 리트 문제에 솔로몬 4집단 설계라는 말이 등장하진 않지만 실험 설계와 관련하여 행정학이나 사회복지사 문제에 종종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출제자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낸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개념을 근거해서 단순한 문제 해설을 넘어 출제 가능한 심화 문제의 모습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출 해설서를 보거나 일반적인 해설 강의를 들어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일 거예요. 자, 발문. 기억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입증하는 실험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입증하는 실험 결과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오히려 기억을 반박하는 걸 찾으라는 거겠죠. 자, 지문 읽어보면 사회과학에서 고전적 실험 연구는 어떤 개념 앞에 고전적이 붙는다는 것은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음을 암시하죠. 그게 바로 뒤에서 나올 솔로몬 4집단 설계고요. 하여튼 이런 고전적 실험 연구는 실험 결과를 현실 세계로 일반화시킬 수 없을 가능성, 프로블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흑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화 관람이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를 줄이는지 알아보고자 실험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때의 실험 연구는 고전적 실험 연구겠죠? 그리고 고전적 실험 연구에 대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두 개의 집단을 만든 다음에 실험 자극을 주는 실험 집단, 그리고 실험 자극을 주지 않는 통제 집단,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관찰되었다. 첫째, 실험 자극을 준 실험 집단의 경우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평균 정도가 낮았다. 만약 사전조사에서 102가 나왔다면 사후조사에서는 12가 나왔다. 제가 임의로 구체적인 숫자를 맥락에 맞게 부여해 보는 거예요. 둘째, 실험 자극을 주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과 사후조사에서 평균 정도의 변화가 없었다. 집단 2에서는 98이 나왔고 사후조사에서도 똑같이 98이 나왔다. 지금 집단 1과 집단 2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했기 때문에 동질적 집단이라서 사전조사 값도 비슷하게 부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영화 관람이 피험자들의 평균 정도를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실험 자극 주니까 안 준 경우에 비해서 평균이 확 줄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화를 일상생활 중 관람했다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고전적 실험 연구의 실험 결과를 현실 세계로 일반화시킬 수 없을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실험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피험자들이 이미 흑인 편견에 대한 쟁점에 민감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실험 자극이 평균 정도를 낮추는 건 굉장히 미미한데 사전조사로 인해서 실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편견이 줄어들었을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실험을 추가한 실험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인데요.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그룹을 2개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역시 한 집단에만 실험 자극을 주고 다른 통제 집단에는 실험 자극을 주지 않아요. 이를 통해 영화 관람이 평균 정도로 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를 발견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왜 그렇죠? 사전조사 없이 실험 자극만 주어지는 거, 영화 관람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조사에서 평균 정도가 낮아졌다면 일상생활과 유사한 만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집단 3, 4의 사전조사 값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피험자를 선정했으니까 집단 3, 4의 사전조사 값도 이 집단 1, 2랑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냐? 집단 1과 집단 2의 평균 값을 써요. 즉 집단 3, 집단 4의 사전조사 값은 100이 됩니다. 그러고 사후조사 값은 우리가 이제 측정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이렇게 세팅하는 게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입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안 하고 실험 자극을 주고 안 주고 마치 진리표랑 비슷하죠? 이렇게 구성하면 어떤 효과들을 알 수 있냐? 뿅! 요 4가지 효과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 효과란 뭐냐? 사전조사에 의한 효과예요. 집단 1과 2는 사전조사도 하고 사후조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와 검사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에 기억, 학습, 적응 등으로 인해서 사후조사의 값이 더 높거나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IQ 검사는 단기간에 반복해서 측정하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맨사는 재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평생 3번밖에 칠 수가 없고 재응시가 가능한 시점도 과거에는 마지막 응시일로부터 6개월 후였는데 현재는 1년 후로 더 늘어났습니다. 검사 효과로 인해서 IQ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개입 효과는 말 그대로 실험 자극, 개입에 의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상호작용 효과인데 말 그대로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입니다. 이게 지문에 나왔던 거죠.
사전 조사로 인해서 실험 자극에 민감해졌기 때문에 사실 영화 관람이라는 실험 자극 자체의 효과, 즉 개입 효과는 거의 없음에도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서 그 평균 정도가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러한 경우 고전적 실험 설계의 실험 결과는 현실 세계로 일반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사전 조사가 없다 보니까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끝으로 성숙 효과는 검사 효과와 다르게 검사와 검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키는 6살 때 측정하고 7살 때 다시 측정하면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의 개입 없이도 키가 더 커지게 되죠. 반대로 기억력은 60세 때 검사하고 70세 때 검사하면 자연스럽게 더 감퇴해 있겠죠. 이처럼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자연적 변화가 바로 성숙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식이 4개고 변수가 4개니까 간단한 4원 1차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각 효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성숙 효과. 이건 이제 모든 집단에서 다 관찰되는 건데 이걸 구하려면 집단 4를 보면 되겠죠? 보니까 100에서 100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성숙 효과는 여기서 0이구나. 나머지도 모두 0이겠죠. 자, 이제 개입 효과를 구할 건데 이건 집단 3을 보면 되겠죠? 100에서 50이 되었는데 성숙 효과는 0이었고 나머지 효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줄어든 50은 개입에 의한 효과겠구나. 그래서 50.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집단 1에도 있었으니까 집단 1의 개입 효과도 50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단 2를 볼 텐데 98에서 98로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성숙 효과는 0이었고 나머지 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검사 효과 역시 0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집단 1의 검사 효과도 0일 거고 마지막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102에서 12로 90이 줄어들었는데 성숙 효과와 검사 효과는 0이고 개입에 의한 효과는 50이었으니까 나머지 40 이게 바로 상호작용 효과가 되겠죠. 아마 요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각 효과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깊게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영화 관람이 평균 정도로 줄였다. 즉 개입 효과가 있었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에 포함될 수 없는 걸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1번 집단 1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가 사전조사 평균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험 자극의 개입 때문에 이게 낮아졌다 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1은 적절합니다. 2번 집단 1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가 집단 2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값이 요 값보다 낮은 것은 실험 자극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역시 영화 관람이 평균 정도를 줄인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번 집단 3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가 집단 2의 사전조사 평균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요 내 집단은 동질적이니까 집단 3의 사전조사 값도 집단 2의 사전조사 값이랑 비슷할 거고 그런데 사후조사 값이 확 낮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영화 관람이 평균 정도를 줄인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에 포함될 수가 있죠. 4번 집단 3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가 집단 4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요 둘의 차이는 순전히 개입 효과 때문이죠. 즉 영화 관람이 평균 정도를 줄인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집단 4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가 집단 1의 사후조사 평균 정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개입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제시문 문맥상 상호작용 효과는 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일상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였으므로 실험실에서 개입 효과를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집단 1의 사후 결과가 집단 4의 사후 결과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영화 관람이 평균 정도를 줄인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입증하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5번. 솔로몬 4집단 설계, 각 효과들의 개념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복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게 나오면 이 영상에 성지순례하러 와주세요.